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으름에 대한 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각각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만의 방이 있겠죠. 물론 방이 없어요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쨌건 각각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들 방 깨끗해요? 위생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냐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사람마다요. 저도 이제 보면 가까운 지인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을 가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외관은 멀쩡해. 근데 이제 집에 가보면 정말 개방난장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겉보기에 이게 보이는 모습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집이 단정하게 잘 정리됐을 것 같아요? 개방난장일 것 같아? 단정할 것 같아? 왜? 저 독사 같은 게 집에 가서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줌마를 쓰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아무리 아줌마를 써도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모든 게 깍깍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다 카테고리 분류해주고 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약간의 습관 같은 건데 내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 피곤하고 또 심지어는 막 몸이 아팠는데 강의까지 하고 간 날에도요.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를 들면 스타일러에 다 집어넣고 옷방도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저 사람 성격 이상한가 봐. 보통 막 이렇게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각 잡아갖고 정리 그런 정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는 게 식별 가능할 정도로 항상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게끔 정리하는 거지 각 잡아도 놓는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 뭐 각 잡았으면요 이미 글씨가 이런 글씨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저는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과하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대. 근데 그게 수년간 예를 들면 저희 집을 깨끗하게 해줘서 지금 리모델링 해줬던 분이 3년 뒤에 우리 집에 왔는데 또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그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뭐냐면 매우 피곤하고 지친 날도 순간순간 제가 게으를 수 있죠. 그냥 옷 탁 집어 던져갖고 옷 딱 부셔 던져놓고 가방 갖다 휘딱 다 던져놓고 책 같은 거 휘딱 던져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예전엔 제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게으름이요. 어느 순간 쌓이잖아요. 나에게 공포로 다가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집이 막 개방난장이고 어지러져 있어. 그럼 보면 깝깝해요. 이거 언제 치우지? 그럼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게으름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쌓이면 그 게으름이 쌓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지러움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이걸 내가 언젠가 마음먹고 치울 수야 있겠지. 근데 맨날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해? 언제 치우지? 아, 이거 과연 치울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나 도저히 못 치우겠다. 마음들이 계속 뭘로 쌓여가냐면 공포로 쌓여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게으름이었는데 이 사소한 게으름이 모이면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 나를 공포로 잠식을 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서 되게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애지간하면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뭔가 귀찮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니야. 이 게으름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순간으로든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지만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하자. 근데 이거 여러분의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수험생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뭘 잘 모르겠어. 그럼 작은 사소한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게을러. 이거요. 공부하는 사람도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으른 자라면 내가 뭘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 거기서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혀를 뚫어가면서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닥치고 뚫어갔어야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순간 이해하는 득도의 세상이 올 텐데 그걸 뚫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알겠지.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끝까지 가다 보면 알겠지가 이게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은 사실 많진 않아. 그때 네가 뚫었어야 되는 거야. 게으름으로 네가 이걸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끔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이제 나는 그건 정말 모르겠어. 나는 이게 막 쌓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내가 일상에서 부리는 게으름이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부리는 게으름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여러분들 뭔가 그거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발빠르게 부지런히 정말 게으름 부리지 말고 뭔지 하나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게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는요, 아, 그때 분명히 내가 그걸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너에게 그걸 물어보는 그 순간이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한테 뼈아픈 실책 내지는 공포로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나중에 뼈아픈 어떤 실책으로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방을 한 바퀴 돌아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봐. 깔끔하게 이 정리하거나 깔끔하게 뭔가 챙긴다라는 건 그 순간순간 작은 노력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작은 노력들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순간 나중에 정말 빚더미처럼 어떻게 보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부담감 속에서 그 부담감에 질식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게 매사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공부든 마찬가지로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걸 챙겨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이런 거죠. 이부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어차피 잘 거. 정리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가기 전에 다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공부 다 해하고 강의 준비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도 그 이부자리를 보면 나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나에게 주는 이 삶의 에너지라든지 내지는 내 삶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지 말고 좀만 부지런하면 돼. 정말 조금 차이야. 잠은 그리고 이 게으름 부리는 거는 평생 죽으면 계속 무덤 들어가서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야 이거 쉬면 뭐하냐. 굴릴 수 있을 때 열심히 굴리는 거죠. 머리도 굴리고 몸도 굴리고 열심히 굴려서 젊을 때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공부도 부지런히. 아시겠죠? 하나하나 모르는 것들 다 챙겨서 꼼꼼히.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